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계엄령 실행 계획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의 충격적인 비행이 또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기무사가 과거에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조차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기무사는 지난 수십 년간 정보 권력을 창으로 삼고 최고 권력의 깃대를 상태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렇게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아서 군정의 향수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을 하거나 군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 기무사의 과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팔고 뒤에선 군정의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마나 혁신일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을 보도하는 것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무사의 과거 비행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 다시는 5.16과 12.12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은 본인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친밀한 대응 문건은 사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기획사의 문건과도 같았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중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하며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저급한 관존 민비 사상도 드러났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 분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법비를 자처하는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묻지마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지막 양심 회복의 기회조차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능은 어디까지나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이고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 구성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 기존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으나 시장에 대한 활력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작금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땅보다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 추구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선언한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고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사회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계 소비 지출마저 감소하고 있어서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꼭 필요한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어제 민생경제 법안 TF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